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프면 소문내라는 말을 실천하는 분들,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한데 그런 연대를 이끌어내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 지도를 비롯해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 무의의 이사장 홍윤희님,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홍보와 소셜 임팩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에게 눈 두 개를 더 선물한 지민님, 다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알려주는 두 분, 이 두 분을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사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퇴장을 하는데 이번 세션은 대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네. 윤희 이사장, 홍윤희 이사장님, 네. 지민님. 네. 지금 이게 보이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홍윤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홍보와 소셜 임팩트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 그 사이트 중에 옥션에서 장애 용품 코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프리타임에, 그러니까 제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협동조합 무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무의가 가장 유명해진 프로젝트가 서울시 교통약자 환승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따님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직접 신문에 글도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또 글을 쓰게 되시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지민이고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이제 엄마의 딸이고, 제가 신문사 조선일보에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엄마 페이스북에 이제 저랑 나눈 대화나 저랑 있었던 일들 같은 거를 공유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조선일보 편집장님께서 그거를 되게 감명 깊게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쓰게 됐어요. 어떤 글을 쓰셨길래 신문사 편집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죠? 네, 저 엄마랑 주로 한 얘기가 저희 장애에 관한 일,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있는 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겪은 불편한 일, 또 좋았던 일 이런 거를 하는데, 저 그리고 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네. 저기 화면에 보시면 더 나은 미래가 조선일보 공익 섹션인데 굉장한 분들과 함께 칼럼을 쓰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옆에 임팩트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으신 정경석 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 혹시 다 만나시거나 아니면 아시는지? 저는 처음에 다 모르는 분이셨는데 이제 엄마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다음 네. 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되게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이 사진이 이 모든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혹시 지금 여기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제가 2015년에 카카오 스토리 펀딩으로 진행한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라는 그 비디오 시리즈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비디오를 갖고는 왔지만은 틀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 간 곳이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8년 만에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엘리베이터 없이 아이를 안고서 내려가야 되는 이런 현실들을 가지고 이제 지하철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가면 삥삥 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이제 비디오로 만들었고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서 한 6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는 사실 지하철역 안에 이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길이 잘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일오프 같은데 이제 가면은 왜 스티커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피보팅을 해서 다르게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 돈을 얼마나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볼 수 있는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길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휠체어를 직접 비장애인 분들이 타고 나가서 길들을 그려오고 그 그림을 가지고 이런 어떤 층별 지도들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53개 역 268개 구간을 제작을 했는데 이거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잘 모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깔끔한 지도는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디자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좀 일종의 하나의 돌파구를 맞게 됐는데 이 지하철 환승 지도를 저희 무이 거를 어딘가에 좀 탑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자치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행정자치부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제 각 부서별로 우리나라 정부 부처별로 서로 잘 정부 부처들끼리 협업이 잘 안 되는 것들을 협업이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무이 지도를 계속 만들어서 어디 공공기관이나 공공 앱에 탑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이거는 국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시민이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지 않잖아요. 사실 공공에서 제일 먼저 정보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공에서 먼저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또 업데이트도 공공에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큰 플랫폼, 그러니까 지도 플랫폼에다 얻는 것이 별도의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뒤에서 막 작업을 하시고 나서 2020년에 7월에 카카오 맵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국토교통부가 만든 전국의 국토 지하철 환승 지도가 이제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랑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저희는 저희 맵이 탑재가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다, 그리고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도 제작 과정에서 실제 이제 목격한 어떤 변화들이 사실 저에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죽 써서 개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은 휠체어 눈높이에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게 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데 이런 안내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하철 사업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끔 됐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에요. 여기가 5호선, 4호선, 2호선 서울에 이렇게 3개의 노선들이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에 5호선에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지금 안내문을 보시면 4호선까지 가는 것만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떤 기회에 지하철 공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2호선 가는 길도 알고 싶다. 그랬더니 넉 달 뒤에 보니까 저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동일한 엘리베이터 옆에 안내문인데 보시면 4호선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2호선 갈아타는 곳이 있다라고 저기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저게 있으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내가 위층 올라가서 헤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제 공식적 안내문들도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소위 말해 싸제 그러니까 지하철역 역장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안내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여기 어디죠? 네, 왼쪽은 잠실역이죠. 잠실역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오른쪽은 합정역. 예, 저희 짰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잠실역은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많이 가봤는데 2호선과 8호선이 연결되는 곳인데 저기 보시면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멀어요. 멀지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합정역도 이 카드를 찍고 나가야지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환승을 할 뿐인데 왜 카드를 찍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의아할 수 있잖아요. 휠체어 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유아차 모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안내문만 하나 있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다, 또는 그 지하철에서 나를 배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종류의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작은 이제 관심과 이제 다른 시선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 같아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 되게 대단하신 것 네네. 같으신데 그 배후에는 지민 양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배우 들었어요. 세력이죠. 네. 그래서 지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작은 이제 관찰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 또 스스로 그 어떤 변화를 시도해서 뭔가를 움직이신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여기 사진에는 이게 제가 콘서트를 갔을 때 이게 잠실 저기 종합운동장인데 그때 콘서트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제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장들, 서울 밖에 있는 대한민국 여러 가지 공연장들을 가봤는데 이제 휠체어석이 아예 없거나 공연장 안에 휠체어석이 있어도 기획사나 주최사 측에서 휠체어석 티켓을 풀지 않으면은 장애인들은 휠체어석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연을 다니면서 휠체어석 안내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석이 아예 없는 공연장들에 배치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기획사 주최사 측에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여러 번 바꾼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일상 속에서는 학교 안에 저희 지금 다니는 중학교 안에 식수대가 너무 높아서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계속 식수대 그 높이를 낮춰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강당에 갈 일이 자주 있었는데 강당에 계단밖에 없어서 이제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안아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는 그 강당에 경사로가 생겼다고 그런 변화들을 제가 만들어낸 게 좀 있어요. 그런 변화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없었으면은 그게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 텐데 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해지고 그다음,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네. 어머님께서 그 지도를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이드 또 프로젝트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지도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님은? 네, 일단 엄마가 무의지도를 만들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제가 가장 가깝게 있는 조력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고 또 제가 어디 나가거나 놀러 갈 때 무의지도를 이제 실제로 써보면서 엄마한테 피드백도 주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더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만드시는 지도가 이게 굉장히 어떤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조금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근데 저는 엄마가 지도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물론 저 때문이지만 저 덕분이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저한테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지도를 만들면서 힘든 과정도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한테 미안해 한다던가 이런 면들은 사실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엄마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저로 인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엄마의 별개의 일이고 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한데 사실은 엄청 쿨한 따님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자기가 친구들과 같이 다닐 때 혼자 가면 어떻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불안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걱정하지 마, 엄마 나는 무의지도 보고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 딱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좀 감동을 했었거든요. 네.
네, 다음 사진에서부터는 지민님, 윤희님의 일상의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힌 것처럼 앞으로는 기술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도 들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희망을 가지라고.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민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 이제 저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휠체어를 타서도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게 너는 휠체어를 타니까 불행할 것이다.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다들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도 약간 그런 무의식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휠체어 타고서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기술이 좋아진다 또 희망을 가져라 이런 거죠.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휠체어 이런 게 이제 해외에서 개발이 된 적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신저로 보내주시면서 앞으로는 지민이가 더 편해질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보면 저는 이거 굉장히 비쌀 건데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이게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누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게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저는 가장 불안해요. 사실 지금 지민이가 지금 타고 있는 휠체어에 달린 토도 드라이브라는 작은 그 모터가 있는데 지금 저 사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한 100만 원대 정도 되는 굉장히 나름 저렴한 국내 기술이에요. 저희 이제 옥션에서 실제로 구입을 해서 이제 기부를 하기도 했었고 국내 스타트업이 만들었는데 이런 종류의 기술들을 로우테크라고 합니다. 하이테크 그러니까 내가 걸을 수 없는데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예를 들면 입는 로봇 같은 이런 게 하이테크라면은 이런 종류의 것들은 로우테크예요. 그런데 장애인분들한테는 사실은 나 자신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로우테크 약간의 불편함을 조금 더 극복하게 해줄 수 있고 저렴하고 액세서블한 그런 종류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의 환경 같은 것들의 그런 액세서빌리티를 고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진이라면서요. 네. 혹시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외출을 했던 날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잠실 롯데타워로 기억을 하는데 저 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힘들게 문을 열고 나가고 있죠. 저기 문이 무겁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함이 있는데 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보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저를 도와주시는 따뜻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다니면서 듣는 차별적인 말도 많고 이런 차별적인 거를 많이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말도 많이 듣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최악의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즐겨서 인용하는 사례인데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이 노원역에서 제가 휠체어를 실제로 타시는 분과 지하철 환승지도를 만들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어르신 분 한 분이 요새는 대통령이 장애인이 대통령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했는데 못 대게 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분이 막 저에게 욕을 하셔가지고 저는 욕을 안 했더니 이분이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너도 욕해 이 X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욕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중간에 계시는 휠체어 타시는 분께서 자원봉사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왜 싸우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저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싸우면은 갔다 오면은 정말 에너지가 확 다 이렇게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게 그 종이로 손 베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저희 딸과 같이 나가면 제가 싸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어떨까?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어르신들과 같이 이 지도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요 이듬해에 실제로 서울 도심권 50 플러스 센터 어르신들과 같이 지도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어르신들이 이런 장애인분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냥 생각이 조금 낡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왜 못 보느냐? 인프라가 많이 없으니까 휠체어를 많이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프라와 인식과 인프라는 사실은 변화에 약간 선순환을 좀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악순환을 겪는 거죠. 인프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고 나다니지 않으니까 사실은 변화시킬 어떤 동력이 없고. 여기 혹시 어딘지 지민 씨 기억나세요? 네, 도쿄 디즈니랜드죠. 몇 살 때 갔죠? 4살 때쯤 갔습니다. 6살이라고 그러더니 아까 전에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국내 놀이공원들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번 외국에 갔다 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은 너무 머니까 도쿄에 갔었어요. 첫날 디즈니시라는 데 갔었어요. 그러니까 도쿄에 가면은 디즈니시라는 이제 놀이공원이 있고 그 옆에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디즈니시에 갔더니 뭐 휠체어를 타고 라이드를 그냥 놀이기구 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좋다. 정말 선진국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날 디즈니랜드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크루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여기 디즈니랜드가 40년 전에 지어진 거다. 그런데 그때 장애인들이 올 수 있게 평평하게는 지어놔서 장애인분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요구를 많이 하셨다. 그랬더니 이거는 라이드까지도 다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겠구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결과가 결국 디즈니시가 된 거죠. 이게 저는 인프라와 인식과 인프라의 선순환이라고 보거든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휠체어 타신 분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저게 퍼레이드에 디즈니랜드에 퍼레이드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분이 단체 관광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많아요. 디즈니랜드 가면은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30초에 한 번꼴로 휠체어 타신 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도 지민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런 발언들이 굉장히 실제로 들은 사례라고 하던데 네, 사실인가요? 네, 일단 저기 있는 말들이 다 제가 실제로 들은 말들이고 근데 일단 다 기분이 나쁜데 제일 기분이 나쁜 말을 꼽자면은 저기 다음부턴 어른과 함께 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버스를 혼자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옆 단지에 있는 친구 집에 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 제가 혼자 버스를 탔던 날인데 그때 이제 기사님이 제가 타니까 되게 불친절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느끼기에 불친절하셨는데 약간 화룡점정인 느낌으로 되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면서 너 다음엔 어른과 함께 타 혼자 타지 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 승객들이 많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에 그런 소리를 고래고래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거 들었겠구나 해서 약간 수치스러운 느낌이 있었고 또 그 나이 때쯤 되면은 제 친구들은 버스를 혼자 타고 지하철을 혼자 타고 먼 곳으로 혼자 학원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혼자서 다니는데 나는 고작 이제 처음 한 번 타봤는데 처음 초행길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고 지금 5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이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들 제가 이제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말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딱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휠체어 탔는데 예쁘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쁘다는데 전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아유 어린애가 웬 휠체어 신세냐 하면서 1,000원을 주는데 1,000원 받았어요 그때?
받았죠. 아, 그러니까 왜 받아? 네, 저는 받아. 왜 받냐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받냐고, 꽁돈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휠체어 타고 나오면 힘들지 않냐? 얼굴에 막 미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휠체어 타고 나오면은 무조건 다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 다음부터 어른과 함께 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장애가 고쳐진다라고 하면서 네. 한 20분 정도 계속 예? 네. 전도하신 분도 있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종이로 손배는 것 듯한 것들이에요. 뭔가 기분이 나쁜데 딱히 그 자리에서 기분 나빠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 연사님 같이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접해본 단어인데 이 네. 미세차별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희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휠체어 타는데 예쁘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미세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겨레 21에 한 몇 주 전에 나왔던 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자분이 굉장히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어그레션이 이제 영어로는 공격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 가만히 있는데 와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렸어. 이런 종류의 것을 어그레션이라고 하고, 마이크로라는 건 미세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머리를 한 대 때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는데 예쁘네라는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제가 되게 굉장히 좀 절묘하다고 느꼈던 게, 미세먼지가 사실 몸에 서서히 침투해서 우리의 호흡기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세차별이라는 것들은, 종이에 손배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배더라도 얘가 나를 죽이지는 않지만 익숙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얘가 그 굳은 살이 배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느낌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휠체어 길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이용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태도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미세 차별에 쩔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경험은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내용 보시면 절름발이 정책,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쓰시고 막 혼나고, 또 뭐 내가 좀 쓰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혼나면은 또 막 언론에서 얘기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쓰시고, 뭐 깜깜이 정책, 뭐 깜깜이 감염, 뭐 그리고 정신분열증 대신 뭐 조현병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든지, 장애를 앓다, 장애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모차나 유아차, 이거는 이제 좀 성중립적인 표현이죠. 눈먼 돈 이런 것들. 이제 얼마 전에 그 정은경 본부장님한테 맏며느리처럼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이렇게 SNS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며느리라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바이어스에 그대로 이제 거기다가 정은경 본부장님을 대입한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미세 차별들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미세 차별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흑형 이런 말들 그냥 되게 쉽게 쓰고 듣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몸 좋은 흑형, 뭐 흑진주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휘트니 휴스턴 너무 올드한가요? 휘트니 휴스턴, 저 돌아가신 저기 흑인 가수분, 이런 분을 흑진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얼굴 색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죠? 뭐 초딩, 중딩, 고딩 이런 거 이제 저희 이제 지민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지민이는 요새 무슨 리니? 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린이라고 하고, 이렇게 운전 처음 하는 운린이, 이렇게 그 어린이를 갖다가 비하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우리가 무심코 쓰는 남을 비하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이런 미세차별들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몸에 서서히 침투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이 돼서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런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저희 발표고요. 네, 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Q&A하고 질문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강연해 주시는 사이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먼저 온라인 질문부터 제가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도는 인식을 바꾸는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계신가요? 네. 일단 제가 뭐 여기 카카오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2019년에 휠체어 탄 그 저 라이언이라는 그 소셜 그 SNS 캠페인 해시태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휠체어 탄 라이언 이렇게 휠체어 탄 라이언 챌린지라고 치시면은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사실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접해 보면은 사실 그 차이라는 것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자꾸 차별로 이제 인식하는 거는 결국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고 내 주변에 장애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다른 종류의 인종에 있으신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휠체어 탄 사람이 휠체어 탄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펭수나 뭐 라이언이라 이런 종류의 캐릭터들이 미국에서는 바비 인형들의 이제 뭐 흑인 바비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바비들이 있거든요. 뭐 당뇨병이 있는 바비라든지 이런 식의 그 캐릭터 캠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민이도 혹시 뭐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나요? 하고 싶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었던 다양한 그런 장애인 인권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모든 도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그 장애인분들의 운동. 그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직도 턱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가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도권이라도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다 그분들의 희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성인이 돼서부터라도 나도 그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의 하늘을 그을 수 있는 장애 인권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길인데 그거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고 해가지고요. 그분들 주로 몸에다가 이렇게 쇠사슬 묶고 저 오체투쟁 이런 거 하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아니, 마침 Q&A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민님 너무 멋진 어른이 될 것 같아요. 지민님은 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혹시 그 답변이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엄마랑 꿈에 대한 얘기도 자주 하는데 사실 제가 한 1년 전부터 1년 조금 안 되게부터 엄마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홍보 광고 쪽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엄마는 이렇게 기겁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사실 아직 직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직 지금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의 막연한 꿈은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마가 이렇게 광고 홍보하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그 힘든 걸 아는데도 제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엄마랑 또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 홍보를 하고 싶다고. 근데 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가서 더 얘기해 보죠. 네. 혹시 그 연사님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띄워놓고 저희가 지금 온라인 그 Q&A를 받았는데 혹시 오프라인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번쩍 들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조용하시네. 네.
제 페이스북에 제가 홍윤희 이사장님과 패친이고 정말 너무 팬이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그 지민님의 글을 간혹 페이스북에 허락받고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민님의 사실은 굉장히 큰 팬이라서 제가 이번 위즈덤 2.0 코리아에 꼭 모시고 싶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약간 나도 이런 미세차별에 되게 자유롭지 못하구나 반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 통신사의 광고인데요. 그들은 되게 좋은 의도로 고궁에 갔는데, 예, 아이들이 막 뛰노는데 어떤 휠체어 탄 친구가 되게 슬픈 표정을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건네주면 그 핸드폰 안에 3D로 고궁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막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막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광고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사장님이 남긴 글을 보고 제가 머리를 때리는 게 있었어요. 나도 이런 걸 그냥 아름답다. 기술이 발전하면 장애인 분들은 고궁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걸 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 돈이면 고궁 위에 경사로를 하나 더 만들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인식의 개선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저희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장애인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희끼리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 광고의 경우에는 그 AR 기술, 그게 아마 AR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R 기술인가 VR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민이랑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그런 경우는 진짜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말기암 환자라서 정말 뭐 그런 분이라든지 정말 이제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으면 더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약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은 좀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사실 저도 그런 인식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든 협동조합이 무의가 장애를 무의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의의 목표는 거의 대부분의 NGO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저희 단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지도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현장에 나갔는데, 지하철 환승 현장에 나갔는데 도와주는 사람 있어, 엘리베이터 있어, 그리고 안내가 표지가 잘 돼 있어, 와가지고는 제깍제깍 잘 도와줘. 그러면은 굳이 맵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러려면은 사실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어떤 접근성을 더 보장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오늘 저희 김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노들섬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여러분 휠체어 타신 분들 노들섬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정말 접근성의 끝판왕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기가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아주 별다른 곳이 돼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인식이라는 것들은 아까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미세차별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좀 어떤 그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휠체어 타는데도 예쁘네,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그 권위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랑 생각이 다른데 죄송한데 이거는 기분이 나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군요, 고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나이로 이제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군대가 됐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직급이 됐든지 간에 위아래 상하 구조로 이제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 위계적 구조 때문에 그런 그 다름이나 아니면은 불합리함 같은 걸 잘 얘기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불합리함을 잘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고쳐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저나 저희 아이가 이런 활동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저희 의견 나눔을 조금 더 할게요. 연사분께서 던져주신 그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또 의견을 주셨어요. 아까 그 시설이 이제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인식이 또 이제 저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시설이 투자가 안 되고 그런 문제를 또 말씀을 해주신 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기술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혐오는 무지에서 오는 부분도 많은데요. 기술을 통해 알리고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어떻게 이거를 좀 개선될지. 예. 근데 사실 오늘날의 기술이 차별의 간극을 줄이기보다는 차별을 훨씬 더 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위스덤 2.0의 이제 어제 연설을 하신 트리스탄 해리스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셨죠.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계속 볼 수 있게끔 추천을 해줘서 내 주변에는 나랑 찬성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견 찬성하는 사람들밖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막 음모 이론을 막 자기의 몇 천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막 트윗을 하고 이러더라도 그걸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는 것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기술을 통한 어떤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에서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의견 나눔을 주실 분들 계신가요? 지민이 그 저기 질문을 아, 다시 혹시 띄워주세요. 예, 2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으신 사회 문제, 특히 그 기술적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고 기술적 솔루션 아니고 뭔가 다른 종류의 솔루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그런 솔루션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류의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네. 이 연사님들이 던져주시는 질문을 또 지금 안고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이슈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오늘 너무 공감되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노들섬 이 시설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윤희님, 지민님이 오신다에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들섬이 시설이 그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불편하실 텐데 어떡하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의외로 너무 편하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만약에 한 10명 중에 9명이 좋았는데 1명이 조금 불편하다고 민원을 주시면 저는 이제 그 1명이 10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개선할 거는 하고 더 이제 편하게 할 거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교수님 네. 같은 기획자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무이 같은 곳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더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없으시면 여기서 강연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럼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